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ICTK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3,270원 20%예요. 아,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여기 한번 참고. 네, 언제 아니요, 매수하셨을까요? 95분. 네, 시청자님 혹시 들리실까요? 네네네. 네, 오늘 많이 떨어져서 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창희 본부장님.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카드 대금만 카드로 나오고.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뭐 이 회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양자 컴퓨팅에 조금 이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GTC 이후에 양자 컴퓨팅 이슈가 조금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ICTK는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이제 보안, 칩 쪽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 컴퓨팅 쪽으로 해서 좀 분류가 되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이제, 고점에서 좀 돌파를 좀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모멘텀이 좀 없어서 그런 건지가 조금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조정이 나온 거 대비해서는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만약에 오늘과 같은 좀 하락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5%는 아니지만 한 1, 2% 이상의 또 조정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또 ICTK가 조금은 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동안 잘 버텼던 종목마저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루 이틀 사이에 종가상 11,500원이 이탈한다라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좀 시장이 좀 빠르게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낙폭가드 종목분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ICTK가 반등을 줬을 때 만약에 14,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을 조금 절반 이상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모멘텀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고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조금 어중간한 위치에서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이번 주를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분할 매도 관점에서 매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든 시장이지만 오늘의 상담이 큰 힘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 02-2000-491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비전 말씀드렸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6,000원에 50%인데요. 아,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네네. 아, 오늘 또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이하진 매니저님한테. 네네네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하진 매니저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50%한 번에 사셨을까요? 네? 50% 비중을 한 번에 56,000원에 담으셨을까요? 아니요, 두 번에. 두번 사셨죠. 57,000원에 25% 하고요. 55,000원에 25%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 토론방 그런 데서 보면은, 하나그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찐 수혜주였고, 그리고 하나가 또 명태균 비리 있잖아요. 창원 산단. 그쪽 관련해서, 연루가 돼 있다라는 말이 많이 돌더라고요. 찌라시로요. 토론방에서. 그래서 이게 빠진 건지, 어떤 건지 너무 지금 속상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탄핵 심판 있으면서 하나그룹주들이 한 번의 변동성이 나온 건 맞아요. 물론 실제로도 전 정권에서도 특히 하나그룹이 많은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업황 분위기를 보면 물론 이제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이제 하나세미캠이 이제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해 2월 달부터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왔었죠. 그러면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420억 정도의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세미캠이 이제 세미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한 500억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하나비전이 이제 직접 참석하게 되면서 공장 증설의 자금을 조달을 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비전이 그럼 왜 추가적으로 빠졌냐? 물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계속 꾸준히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그 블랙엘 울트라 공급 관련해서도 조금 양산이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왔었고,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이제 하나세미텍이 들어가는 이제 그 TC 본도 장비는 물론 그 이전 장비가 이제 들어가겠죠. 실제로 그 전에 블랙엘 공급에 들어가는 SK 하이닉스 물량에 들어가게 될 텐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월말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이 이제 본격적인 AI 캐pex 투자 변화가 생기는지, 그게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향후 전망 자체가 뒤바뀔 수 있는 측면이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여기서 중국과 관련된 AI 칩 수출 제한이 걸리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조금은 이제 투신 자체는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주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 관세나 이런 여파들이 얼마만큼 뒤바뀔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뭐 한미 반도체보다는 한미 하나 비전 자체가 일단은 최근에 그 1원화에서 2원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 우위적인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훨씬 더 좀 좋았었기 때문에 연기금은 거의 매일마다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이나 섹터 대비해서 수급은 좀 나쁘지 않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실 그 찌라시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물론 지금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반도체 업황이 얼마만큼 회복되느냐 여부가 그게 제일 실마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하나비전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비중이 조금 많기는 해요. 50%. 그런 건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56,000원이 추후에 넘게 되고 뭐 2분기 때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비중이 조금씩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속상하시겠지만 하루빨리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종목도 자세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그 HVM. 네, HVM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26,000원에 비중 40%예요. 아,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정말 계속 내려가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물론 HVM, 뭐 우주 항공 쪽으로 뭐 작년 말까지 분위기도 좀 굉장히 좋았었고, 작년에도 이제 우주 항공청 개설이나 특히 뭐 여러 이번 주에 내일쯤에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존 쪽에서도 이제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 비행 관련 이제 발사가 하나 또 남기도 했었죠. 물론 최근에 이제 특히나 대부분 테마들 중에서 우주항공이 조금 이제 부진하는 좀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아마 올해 7월 달부터 이노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관광 쪽으로 보내는 이제 미사일 하나둘씩 이제 발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보내는 이제 항공 말고도 이제 민간 기업이 쓸 수 있는 여러 이제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HVM도 그동안 이제 캐파 증설을 해왔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7월, 8월부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모멘텀이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26,000원 이제 가입 샀을 때가 아마 최근에 워낙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아마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히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우주항공 자체가 워낙 이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이나 수주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6월 이전에 추경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뭐 20조, 30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추경에 대한 이슈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7월 이후에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봤을 때는 한 번 더 이제 좀 새롭게 매수가 가격대로 좀 회복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조언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또 종목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원택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8,800원에 80소. 아,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오래됐어요. 한 1년 이상 됐어요. 아, 비중도 크셔서 지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선생님.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1년 이상 되셨다 그러면 조금 이제 작년에 이제 잘 가다가 실적 쇼크가 한번 나왔을 때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으세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주면서 매수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좀 많이 올라왔다를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용 의료 쪽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택 같은 경우는 사실 2023년도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게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약간 실적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하락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미용 의료 쪽은 조금 이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택의 제품은 약간 태국 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약간 신흥국 쪽에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올리지오라는 제품 자체가 상당히 경쟁 제품 대비해서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한 9,000원, 뭐 10,000원도 불가능한 주가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 좀 많으세요. 80% 정도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는 좀 일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한 1년 기다렸기 때문에 더 버티겠다라고 하신다라면 뭐 크게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 6,000원, 6,500원 정도가 좀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좀 비중 좀 줄였다가 다시 또 저점에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이번 하락장에서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모펀드에서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사모펀드에서 원택을 살 때에 그 이자를 받지 않고 그 수익을 창출해가겠다 해가지고서 제가 그걸 샀거든요. 그만큼 원택에 대한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이제 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뭐 CB로 대출을 받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성장성을 좀 더 높게 본다라면 이자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주식으로 보상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매각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그러면 M&A가 진행이 된다라면 뭐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지난 4분기에도 이익이 많이 났고 또 1분기에도 예상 외의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떠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실적은 이제 열어봐야지 알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4분기, 3분기가 실적이 이제 저점일 가능성이 좀
다라고 좀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 의료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그 관광객이라든지 미용 의료 관광객이라든지 혹은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충분히 올해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이라는 거는 이제 좀 그때가 계절성 요인도 좀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1분기 실적은 좀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2, 3분기가 더 좋을지 여부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또 이게 시청자분께서 찾아보긴 좀 힘들겠지만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자주 체크를 하시면서 실적을 예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시장이 하루빨리 좋아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YCKM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5,200원에 10%. 네, 25,200원에 10%.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하진 본부장.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YCK, 뭐 피롭틱스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일단 네. 25,200원에 사셨다는 거는 최근에 뭐 한 달 전에 사신 걸까요? 네. 그쪽 사셨죠. 뭐 혹시나 이게 나중에라도 올랐을 때. 네? 네, 네. 혹시 추가적으로 혹시 비중을 늘릴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아까 앞에서 제가 반도체 섹터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했고 SK 하이닉스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유리기판 수요 자체는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양산이 될 거고 내년 상반기 때부터 어느 정도 물량들이 아마 하나둘씩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게 특히 3월 달에 이제 GTC 2025 이후부터 이제 세론이 조금 하나둘씩 나왔거든요. 왜냐면은 젠슨왕이 유리기판 관련돼서 아무리 뭐 더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자체는 양산이 안 나오고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블랙엘 울트라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양산이 내년으로 좀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이 빠졌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플라스틱 기판에서 이제 유리기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발열에 대한 이슈고 그만큼 블랙엘 울트라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전력 소모를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그런 스탠스 자체가 살짝 바뀌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수요 자체에 대한 이슈가 뭐 TSMC와 계속 꾸준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보유를 얘기를 드린 거는 물론 이제 AI 캐펙스 투자가 이번 4월 말에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변화가 얼마만큼 바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유리기판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시즌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YCK이든 피롭틱스든 본격적으로 한 번에 대한 반등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올해까지는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주가는 오른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실제로 일본의 이제 닛산 이제 글라스 업체랑 그리고 제일 큰 코닝사가 본격적으로 이런 디스플레이 기판 쪽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쪽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 문제는 나중에 어느 정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하반기에 유리기판에 대한 수혜는 한 번쯤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유리기판 시장 자체가 크게 보고 있는 게 한 7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거기서 이제 YCK가 피롭틱스가 SKC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매출을 땡겨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반등은 한번 크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하반기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가격에서도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시청자님께서 좀 긴 좀 흐름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17,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적어도 20%까지 가져가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7,000원에서 2만 원대에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와 문자 번호까지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미반도체.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5천인데 30%. 아,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는데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화지질.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독 이제 좀 반도체가 좀 많기는 한데 그만큼 사실 반도체가 많이 빠지기도 했죠.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가 계속 꾸준히 이제 2월 달부터 주가가 빠져왔던 거는 그만큼 이제 하나비전이 2월화, 3월화 되는 과정 속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각동신 회장님이 얘기했던 올해 좀 가이던스 그리고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은 기대했던 작년에 기대했던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AI 칩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팔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드 장비가 어느 정도 더 많이 이제 공급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었죠.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마이크론이 들어가는 TC본드 장비가 한 90%가 한미 반도체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게 거의 한 8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거의 420억 정도가 이제 아까 이제 하나비전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기존에 우리가 19만 원까지 갔던 이 흐름에서 거의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이 빠질까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가격 인상을 하기는 했었지만은 물론 이제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하나비전 기존에 이제 하나세미텍에 이제 TC 본드 장비를 쓸 거고 물론 아직까지 SMPT 장비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와 특히 이제 하나세미텍의 TC 본드 장비에 나중에 수율 문제가 좀 생겨고 봤을 때 가는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우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19만 원 가격대에 대한 목표가는 조금은 많이 희석은 될 수는 있겠죠. 그만큼 이제 한미 반도체는 결국에는 이제 2월화, 3월화 과정에서 수익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물론 워낙 최근에 중국 쪽에 AI 쪽의 모델들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좀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향후에 이런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 관계, 물론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안전 관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 TC 본드 장비를 그 HBM 관련 장비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TC 본드 장비에 대한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조금 표를 두는 게 낫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만 좀 낮출 수는 있었지라도 일단 반등은 한 번은 크게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해결되셨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삼현이고요. 네. 1,503원에 네. 15%입니다. 1,503원 맞으실까요? 네네, 3. 네, 1,503원에 15%. 손실이 또 크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유창희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1,500원이시면은 이제 잘 버텨주다가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이 크게 나와서 조금은 이제 아쉽게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위치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처럼 뭐 지난주 금요일 오늘 이렇게 뭐 5%, 3%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번 3월 달부터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밀린 게 이제 로봇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가까이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로봇주들도 좀 조정이 같이 연동해 나왔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이제 놓여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의 매출도 저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좀 현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한 7,000원 초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면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8%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만약에 내일 오늘과 같은 조정이 또 나온다라면 뭐 6, 7%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한번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질 거고 반등을 줬을 때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15,000원, 14,000원으로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시간은 필요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00원 이상 혹은 매수가 언저리 온다라면 일단은 손익 여부를 떠나서 조금 비중을 좀 일부 줄이시고 나서 다시 저점에 재매수하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감사했습니다. 도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G전자 12만 원에 20%입니다. 네, 12만 원에 20%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몇 년 됐어요. 아, 사신 지 오래되셔서 더 고민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한테 받고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래되셨으면은 한 2, 3년 되신 건가요? 12만 원이시면? 3년도 넘게 됐는데요. 네. 그게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 한 7만 얼마에 샀거든요. 아, 네. 그래가 이제 점점점 내려가가지고 추가 매수하고 해가 이제 12만 원 단가를 낮추었는데 이제 또 이제 흐르다 보니까 또 내려가가지고 지금 결국 이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 주식할 때 17만 원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네, 모르고. 네. 예. 사실은 LG전자가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성장성이 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사업부는 매각을 한 다음에 뭔가를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큰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또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뭔가 또 관련된 사업을 아직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관세 영향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장성이 확인이 되고 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 손실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몇 년 동안 보여주지 못한 성장 모멘텀을 어느 순간 보여주긴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손실이 엄청 큰 건 알고 있습니다. 뭐 12만 원 정도의 매수가인데 지금 7만 원 이하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매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이게 뭐 진짜 좋은 전략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걸로 교체 매매를 하셔도 전 낫지 않을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앞으로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뭐 주가가 뭐 7만 원을 갈지 8만 원을 갈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꾸준하게 배당도 잘 나오고 뭔가가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고 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제한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8만 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면은 좀 매도를 하시면서 종목 교체하는 게 맞고 차라리 뭐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혹은 내일 모레 흐름을 보면서 그냥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셔도 반등은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LG전자하고는 3년 정도 갖고 계셨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좀 이별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목에 다 되셨을까요? 하지 말고 네. 한목에 다 하지 말고 나눠가지고 해야 됩니까? 네, 뭐 한 번에 매도를 하시기가 힘드시겠죠. 부담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 그렇기 제가 때문에 어느 문의하는 건 추가 매수래가 단가를 낮출까 싶어가지고 그래 했거든요. 지금 저는 많이 그거는 더 안 내려가서. 좋은 전략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매도하는 게 부담이 되시니까 하루에 조금씩 뭐 한 3%, 2%씩 조금씩 매도를 하시면 물론 그거다 매도 단가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정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도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